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벌초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모처럼 만에 맑은 날씨 속에 조상의 묘를 정성스럽게 가꾸느라 분주한 휴일을 보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상의 묘지 주변에 무성이 자란 잡초를 베어내고 걷어내는 손끝에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궂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처럼 하늘이 갠 주말과 휴일을 맞아 서둘러 벌초에 나선 겁니다. 조상님들한테 감사하는 마음, 특히 고마운 마음, 뭐라면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죠. 얼마 전 결혼한 아들 내외는 조상의 묘를 처음으로 함께 찾아 부모님과 함께 구슬땀을 흘립니다. 허리를 구부려가며 낫으로 잡초와 초목을 일일이 제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을 모릅니다. 벌초 대행이 보편화되고 있는 요즘 조상의 뜻을 기리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누려는 전통도 끈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조상들한테 애를 올리는 게 이게 아무 참 적은 그거지만은 이 하나가 시작되는 게 바로 예절이 아니고 또 예절이고 또 정성이.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벌초 행렬이 몰리면서 일부 국도와 고속도로는 정체 현상을 빚기도 했습니다. 벌초 행렬은 추석 연휴 직전인 다음 주 주말에 절정을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벌초객들이 몰리면서 벌집 제거 요청 신고가 급증했습니다. 대구와 경북 소방본부에 따르면 오늘 대구시 달성군에서 벌초에 나섰던 성묘객 2명이 벌에 쏘여 병원으로 옮겨지는 등 지난달부터 주말마다 벌 쏘임이나 벌집 제거 관련 신고가 하루 평균 100건 이상 접수되고 있습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최근 3년간 벌집 제거 출동의 3분의 2가 8월과 9월에 집중됐다며 벌초할 때 긴 옷과 목이 긴 안전화를 챙기고 안전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추석 연휴 마지막 날까지 추석 특별 방범 활동을 벌입니다. 이 기간에는 금융기관과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업소에 대해 방범 진단을 실시하고 대형마트나 재래시장 주변에 오토바이 날치기 등 범죄 예방에 경찰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또 긴 연휴 기간 동안 빈집 털이에 대비해 원룸 밀집 지역과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고 장시간 집을 비울 경우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포항시장 경선을 앞두고 금품 살포 의혹으로 사퇴한 공원식 전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며칠 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미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장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돈봉투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공원식 전 예비후보. 12시간에 달하는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혐의를 인정하셨나요? 정치를 조사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캠프 운동원 52살 박모 씨가 공전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며 모두 1,500여만 원을 돌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박 씨는 체포 직후 공전 후보의 지시로 돈을 건넸다고 했지만 며칠 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수사는 난항에 빠졌습니다. 이후 경찰이 공전 후보를 2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 후보를 협박한 혐의로 박 씨의 아내가 구속되면서 4개월간 지지부진했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나란히 구속된 박모 씨 부부 진술을 토대로 공전 후보의 청탁 지시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공전 후보는 박 씨에게 돈을 준 것은 맞지만 지지 청탁이 아니라 선거운동 수고비 명목이었다며 전달 지시 혐의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보강 조사가 끝나고 결과가 정리되는 대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지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이번 주 많은 비가 내렸죠. MBN에도 줄기차게 내리는 비가 단연 화제였습니다. 김홍재님이 수량이 불어난 금호강 사진을 올려주시고 황하처럼 보인다고 하셨고, 이혁도님은 금호강변의 자전거 도로까지 물에 잠기기 일보 직전이라며 비 피해 우려를 전하셨습니다. 고동관님은 강물이 넘칠까 저녁에도 배수장 인근을 환하게 밝혀놓고 지키는 모습의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잦은 비 때문에 집안이 습하고 눅눅해서 불쾌하실 텐데요. 요즘 같은 때 유용한 생활의 지혜가 엠벤에 올라왔습니다. 일단 오렌지 중앙에 칼집을 내서 오렌지 껍질과 속을 분리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껍질 안쪽에 있는 심이 하나가 보일 텐데요.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로 심을 적셔가며 오렌지 껍질의 3분의 1 정도만 채워주면 오렌지 껍질을 이용한 방향제가 완성됩니다. 앞으로 집에서 냄새가 날 때는 방향제가 아닌 오렌지를 사야겠네요. 봉산 육거리에 있는 교통사고 전광판이 오랫동안 고장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제보가 올라왔는데요. 취재진이 확인해봤더니 이곳뿐 아니라 대구 시내 곳곳의 교통사고 전광판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곳 범어 내거리에도 교통사고 현황 전광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헌데 고장이 났는지 사망자 수는 95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반면 부상자 수는 제대로 파악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 글자판이 가라면 깨졌는 모양인데 서울에 있는 그 유지보수 업체가 있거든요. AS 센터가 서울하고 부산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그 뭐 새로도 뭐 업그레이드하고 이거 신규 기계가 아니고 뭐 그래가지고 그런 모양입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도심 흉물이 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늘 이맘때면 여름방학의 추억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여름방학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엠벤 회원들의 여론을 물었습니다. 누구나 경험했을 법한 방학숙제나 일기 몰아치기가 42.1%로 단연 1위를 차지했고요. 그리운 할머니를 보기 위해 친가나 외가에 방문한 기억이 떠오른다는 분들은 2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열심히 계획만 세워놓고 결국 지키지 못했던 생활계획표가 생각난다는 분들이 9.2%. 그 밖에도 신나는 물놀이나 체험학습, 방학 시작과 함께 나오는 성적표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렸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엠벤 정묘기였습니다. 제17회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가 다음 달 3일 대구로 찾아옵니다. 다음 달 19일 개막을 앞두고 대회에 범국민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강화 만이산을 시작으로 전국을 방문 중인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는 다음 달 3일 충주에서 문경, 구미를 거쳐 대구를 찾습니다. 대구에서 하룻밤을 보낸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성화는 이튿날인 4일 대구를 떠나 청도로 향하게 됩니다. 경상북도는 대구시, 경산시, 영주시, 영양군과 연계해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약용작물의 우수 종묘, 종근을 보급 관리하고 생산 농가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합니다.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대추, 하수오, 작약, 당귀 등 각종 약용작물의 종묘, 종근을 보급하고 재배 이력 관리와 품질 검사를 지원하는 등 각 단계별로 나눠서 약용작물을 관리 지원할 방침입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기인 바다 이야기를 설치해서 영업한 혐의로 업주 42살 김모 씨를 검거하고 게임기 42대와 영업장부를 압수했습니다. 김 씨는 출입문을 4중으로 잠궈 휴업 중인 것처럼 위장한 뒤 게임장 안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도로가에 CCTV 7대를 설치해 전화로 예약한 손님만 입장시키는 방법으로 경찰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사행성 게임장과 불법 풍속업소 집중 단속을 벌여 28곳을 적발해 39명을 입건했습니다.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가 내일 고등학교와 대학교 졸업생 760여 명을 대상으로 KT까지 모두 10개 구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펼쳐질 신인 드래프트에서 투수 보강에 나설 전망입니다. 삼성 류중일 감독은 즉시 전력보다 미래 전력이 될 수 있는 오른손 투수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히고 자질이 좋은 선수를 뽑는다면 삼성의 선수 육성 프로그램으로 중간계토 안지만과 같은 우수 선수를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올해 개교 60주년을 맞은 계명대학교는 동산의료원의 전신인 제중원이 지난 1899년 설립된 역사를 반영해 그 연장선상에서 다음 달 1일 설립 115주년 선포식을 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계명대는 제중원 설립 시기를 학교의 새로운 역사로 선포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특히 2016년 동산병원의 성서 캠퍼스 이전을 계기로 지역민에게 봉사하는 대학으로 다시 거듭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